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송환법은 죽었다고 선언한 바 있는 가운데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조슈아 윙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아직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속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논란 끝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법안을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되 둘 다 실패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 브렉시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 공급관리협회는 8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비 2.1포인트 하락한 49.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51.1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밑돌았습니다. ISM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무역은 여전히 가장 심각한 이슈로 응답자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조금 더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1% 넘는 급등 속에서 198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 후반이죠.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나 원달러 환율도 크게 하락하면서 1,200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위안화의 평가 절상으로 원화의 가치도 올라갔고 더불어 홍콩 사태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부추겼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기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위주도 기관이 사들이면서 장 후반 지수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서 상승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오늘 선방하면서 마무리가 된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6% 상승한 1988.5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 가까운 상승 속에서 44,100원에, SK하이닉스도 오늘 4% 가까운 상승 속에서 8만 원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5만 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4% 넘는 상승으로 16만 7,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0% 상승한 629.31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46,350원에, 헬릭스미스도 1% 넘는 오름세로 18만 3,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1% 넘는 상승 속에서 36만 3,4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휴젤은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35만 7,900원에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분위기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후반의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연출하면서 1% 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잘 버티다가 운이 좋았던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시장을 예상을 하면서 혼조세 정도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약한 혼조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장 중반 그리고 장 막판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반등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좋게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오늘은 초반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좋지 못한 흐름을 극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좋았습니다. 종목의 흐름이 특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도 역시 어떤 그 정상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약간 변수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움직이는 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중에는 변수도 있고 또 뭐 왜곡된 흐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을 만드는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변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또 반등을 해주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지금은 확실히 흐름이 이렇다 저렇다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강했다고 해서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요. 또 오늘 약했다고 해서 내일 약하다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는 역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예측에 의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은 무난히 잘 버티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았었던 장이다. 그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그밖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았었던 성적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좀 혼조세로 그리고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었던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이 오늘 선방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수급 쪽으로는 상당히 좀 엇갈렸습니다. 기관이 장 후반에 막판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쭉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그 흐름이 삼성전자와도 오늘장은 좀 유사하게 흘러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릴 텐데요. 봉추 선생님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결국은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괜찮았어요.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죠. 최근에 지수가 반등하고 나서 약간 좀 혼조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좀 확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뭔가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 정도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정도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버티는 흐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추세가 바뀌구나. 그리고 시장이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 흐름은 아니에요. 최근에 차트 모습을 보면은 저점 이후에 반등했다가 또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목을 주는 듯한 흐름 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역시 반등도 미미하고요. 시장의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는데요.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코스닥은 역시 코스피보다 훨씬 강했죠. 장 초반 이후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역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코스피의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 버텨주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활발한 종목 장세가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삼성전자, 그리고 두 번째가 수급,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증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 수급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결국은 반등을 했죠. 오늘 버티고 반등하는 흐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을 언급을 하면서 코스피가 정말 중요하다. 코스피가 버티고 반등을 해야 코스닥이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흐름 자체가 그래요. 코스피가 버티고 강하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이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꺾였다 그랬다고 하면은 코스닥이 훨씬 더 약할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스닥을 주도했던 업종이 제약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약이 무너졌어요. 바이오가 무너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갈 만한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또 제약업종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코스피가 버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코스피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흐름도 괜찮았었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급적으로 괜찮은 흐름 속에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꼽았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었죠. 그런데 곧바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초반에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않았으면은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하락했다고 하면은 지수가 더 약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초반의 흐름이 약한 흐름, 그리고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면은 오늘 지수가 반등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막판에 어떤 그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오늘의 어떤 결과처럼 강한 흐름은 어려웠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지수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급인데요. 역시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의 흐름은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과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코스피 시장의 어떤 흐름은 좀 정직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지수와 코스피 지수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그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건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수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데요. 물론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더 버티는 흐름,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수급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하면은 지수가 계속 상승하기만 해야 됐겠죠. 물론 수급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상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지더라도 선물 쪽의 수급과 훨씬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해외 증시예요. 해외 증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장 초반 이후에 미국 선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는 또 중국 시장의 영향도 받는 흐름이에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오늘도 장중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락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역시 변수가 발생을 했죠. 항생지수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홍콩 쪽에 앞에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송환법 관련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 홍콩 쪽의 사태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홍콩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급등했고 미국 선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흐름이었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약간의 어떤 변수적인 면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장 막판에 그런 변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수가 역시 약간 혼조한 흐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면에서는 변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결과 자체로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더 이어지는지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동안 계속 약했었죠. 삼성전자가 워낙 약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전기전자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시장의 흐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업종을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5G 테마가 굉장히 강했었죠. 최근 코스닥은 그런 흐름이에요.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도 있는 반면에 조금 움직이다마는 테마주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암호화폐 관련한 테마주들은 조금 움직이다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같이 5G 관련한 종목들은 꾸준히 흐름이 나오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고를 때도 이런 추세들을 잘 보고 접근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급등했죠. 코스닥이 조금 더 급등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종목들의 흐름이 특히 좋았어요. 코스닥은 또 장 막판에 흐름이 더 좋아지면서 거의 하락한 종목에 비해서 상승한 종목이 3배 정도 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종목 장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결론은 결과적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건데요. 잘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최근에 저점이 추세적인 저점이 되고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 종목을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코스닥은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는 역시 접근하는데 좀 용이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흐름이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제도 하락 출발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초반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급적인 흐름도 중요하고요. 장중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 뭔가 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과 장 막판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장 초반의 흐름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으면은 오늘 지수는 이렇게 좋을 수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런 역할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수급적인 흐름,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그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선물 쪽의 흐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장 막판에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장을 볼 때 예측 가능한 상황이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까지도 홍콩 쪽에 상당한 불안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그 진압군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훈련하는 모습들도 봤었고요.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죠. 어쨌든 홍콩 쪽의 주요 인사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흐름인데요. 역시 12대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죠. 속지 말자 그런 얘기도 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태가 단기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중국 쪽에서도 중국 정부에서도 시인을 하고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법이 확실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시위 자체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오늘은 단기적인 이슈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와서 상승한 것뿐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좋을 만한 흐름이 생겼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도 역시 장 막판에 지수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쏟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신규 매도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청산을 하는 흐름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상당한 큰 그 양을 쏟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면은 역시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매수를 하고 지수를 계속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은
현재 상태가 추세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가능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보면은 역시 장대 양봉에 가깝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자, 장 초반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장 초반의 흐름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시가가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9시 4분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흐름을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9시 4분부터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급등해서 버텼거든요. 이후의 흐름은 수급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들로 충분히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또 종가의 이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 홍콩 쪽에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중국 시장의 급등, 미국 선물이 급등하기 전에 지수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위치가 여기예요. 자,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웠겠죠. 왜냐하면은 초반에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고요.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겨우겨우 올라갔다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 구간이었습니다. 웬만하면 1975 이하로 마감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마감을 했다고 보면은 지수가 그렇게 아주 크게 반등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혼조세의 흐름, 버티는 흐름 정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오늘 변수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막판에 나왔던 이 지수대는 없는 지수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변수가 발생한 약간 변수에 의한 그런 지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었다면 이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이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미 이런 것들이 지수에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한 그런 흐름들이 지수에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정말 이 낮에 어떤 흐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강세를 보면서 급등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지수가 내일은 크게 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대가 어느 정도 한계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전에 지수가 반등했을 때 최대치로 봤을 때 1985 정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했던 지수대까지 왔어요. 정상적인 흐름이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겠죠. 변수가 어쨌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지수는 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2000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2000을 넘어간다고 해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계속 진전이 되고 호재가 계속 발생을 해야 계속 갈 수 있는데요. 2000을 넘어가면 정말 힘든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웬만해서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2000을 넘기가 웬만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20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1900선에 1950선에 다가가는지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갔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현물 쪽에서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그만큼 불안한 흐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변수로 인한 반등 이 정도는 가능해도 추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선이 깨지면은 결과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해외 증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시황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양봉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하락 출발이 됐지만 급등하면서 강하게 반등했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수급, 해외 시장에 대한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 후반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과 좀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동반 상승으로 좀 이어갔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테마주 장세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1% 넘는 급등 연출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요일장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꼽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가깝게 올라오면서 8만 원에 마무리가 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2% 넘게 올라와주면서 46,35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봉주 선생님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구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을 했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역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하죠. 역시 가벼운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불화소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생산을 시작한다, 뭐 그런 이슈가 나왔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반도체 쪽의 업황이 좋아질 것인지, 그로 인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지, SK 하이닉스의 향후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게 뭡니까? 실적에 대한 어려움, 그런 전망 아니었겠습니까? 작년부터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2,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3,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개선됐습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오히려 점점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쪽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된 것이죠. 설상가상의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국내산 불화소를 사용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자, 잘 되면은 본전 정도의 흐름이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미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매력이 없는 것이죠.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왔고요.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기업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았었죠. 올해 흐름이 좋아요. 이때도 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한 수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그랬고요. 이후에는 결국은 꺾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때 끝까지 버티는 흐름 정도입니다. 자, 고점 라인을 보면은 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벽에 부딪히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계속 고점을 뚫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되다 보면은 물량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뚫기도 어렵고요, 가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락했을 때는 상당히 무거워지는 그런 흐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흐름 자체로 좋을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수가 계속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 종목을 들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수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요. 해외 증시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현물 쪽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 또 선물 쪽의 흐름 자체도 변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수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기 어려운 흐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충분히 단기 반등은 나왔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리 높게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본전 정도까지 왔다는 것이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나신 분들도 적당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흐름이 괜찮았죠. 오늘 반등이 꽤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최근에 이때 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바이오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바이오가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완전히 갑자기 급하게 꺾이면서 무너지는 흐름 정도가 아니면은 코스닥이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어쨌든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추세는 꺾였어요. 추세는 꺾였다고 하더라도 단기 움직임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스닥의 제약업종은 아니지만 바이오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코스닥을 대표하는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세적인 흐름이 꺾인 종목을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의 종목들이 어떤 호재를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추세적인 흐름이 끝났어요. 역시 셀트리온하고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점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자, 이건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어요. 자, 이게 너무 하락해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이 종목은 단순히 어떤 그 유통하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도 역시 셀트리온의 흐름이 다시 좋아져야지 같이 갈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주가의 흐름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추세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꺾일 때 매도하거나 하시면 되지만은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SK 하이닉스로는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이어갔는데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2% 넘게 올라와줬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된 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전일장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뉴욕 증시는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홍콩 관련 이슈가 시장의 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홍콩 긴장 완화 소식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급등 출발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들려드렸던 소식이죠. 홍콩 지도자 캐리 람이 수개월에 걸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논쟁이 되고 있는 송환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좀 한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좀 출렁이는데요. 오늘 홍콩 항생지수는 법안 처리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침에 4%가량 급등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 홍콩 관련된 이슈가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이고 3대 지수는 다시 상승으로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5578님의 질문입니다. 삼지전자를 13,0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삼지전자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등하면서 12,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초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5%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등하면 본전에 매도하고요. 밀렸을 때는 확실히 밀리면 그때 손절하고 단기는 가지고 있자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최근에 5G 테마가 움직임이 좋아요. 이 종목도 5G 테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테마가 전반적으로 갑자기 확 꺾인다. 그랬을 때는 흐름이 급격히 꺾이면서 종목들이 다 하락하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미련 없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만 아니라면 충분히 본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본전에 오면은 정리한 후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자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사실 매수가가 별로 안 좋아요. 매수가 자체가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마이너스 32%까지 홀딩하셨는데 기준도 없는 대응입니다. 상당히 좋지 못하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실 낙폭이 작고 여기가 이제 그 매수 이후에 하락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뭐 추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낙폭이 워낙 컸다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추가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하락했을 때 추가하기보다는 손절 후에 저점 확인 후에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5G 테마가 지금 좋은 상태인데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적당히 받고 다시 가요. 그런데 완벽하게 꺾이면은 그때는 테마 자체가 흐름이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본전 오면은 일단 본전 매도하십시오. 저점에서 거의 40% 가까이 상승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실이 컸다가 본전 왔을 때는 무조건 본전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본전에 매도하시면은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니면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25%. 이 정도까지 하락하면은 테마 자체가 다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 정리하고 나서 저점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지전자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재매수,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5%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482님의 질문이고요. 백산을 5,75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백산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백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7% 가깝게 올라왔고요. 6,31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봉주 선생님 백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역시 지수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 나오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단기에 좀 꺾인다고 하더라도 개별주 차원에서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75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 정도죠. 매수는 괜찮아요.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뭐 엄청나게 폭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수 반등할 때 나오는 반등이에요. 그리고 이전의 반등도 지수가 반등할 때 나왔던 반등,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은 고점을 기록하고 지수 흐름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수가 반등하니까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크게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뭔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테마에 속한다거나 이럴 만한 그런 여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종목의 어떤 추세 그리고 지수의 추세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가는 흐름은 아니고요. 단기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 수익 15%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산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734님의 질문이고요. LIG 넥스원을 33,3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LIG 넥스원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장의 넥스원 종가는요, 6% 넘게 올라왔고요. 35,4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수익 구간이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플러스 5%나 플러스 20% 먼저 온 쪽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플러스 17% 정도 돼요. 조금 더 가면 정리하자는 것이죠. 너무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요. 사실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최근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이 방산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움직이고요.
또 특히 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갈 때는 강하게 가지만 지금은 추세적으로 꺾이다가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잠깐 나오는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수급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큰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산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의 흐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 종목도 역시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나오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로 보고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크게 혜택을 받을 그럴 흐름은 아닙니다. 뭔가 또 북한 쪽과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게 방산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또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3,30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사실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것이죠. 이미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이 상당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더 크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갈 수는 있어도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20%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5% 어떻게 해서든 수익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은 완전히 꺾인 종목이에요. 그동안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 LIG 넥슨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종목은 지금 움직이는 게 낙폭이 워낙 과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좋은 호재거리가 생겼을 때 들어올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 정도입니다.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가려면은 수급적인 흐름이 들어와요. 워낙 그 우량주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반 개별주는 하고는 틀리다는 걸 인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5%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일단 하락 시에도 5%대 목표가에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20%더 올라갔을 때는 20%의 목표가 매도 전략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04님의 질문이고요. 신세계건설을 25,4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신세계건설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이고요. 24,7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5,4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거의 최저점 부근이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매수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갈 만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속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의 흐름을 봐도 이 종목과 거의 비슷해요. 건설업이 특별히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화성 테마파크 관련한 이슈로 최근에 움직임들이 나왔었죠.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고요. 특히 건설업종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여러 가지 상황, 뭐 주택의 경기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대북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는 게 건설주 아니었습니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은 또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하면은 손절은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 넘어가면 손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0% 정도 손절가를 잡았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20%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가는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준대로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세계건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대응 전략입니다. 모멘텀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감안하셔서 가격대적인 전략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999님의 질문이고요. 대동공업을 5,53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대동공업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5,4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대동공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근처 매도 후에 재매수를 고민해 보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애매한 종목이에요. 농업 관련주인데 농업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였었던 게 대북 테마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농업 관련한 그런 시설도 만들어주고 기술도 전수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굉장히 팽팽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뭐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죠. 이전에 계속 회담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북한이 마음을 열어야겠죠. 뭐 또 기다리다 보면은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올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밑에서 접촉을 할 수 있겠지만은 드러난 것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다시 한번 또 작용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당분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5,5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매수가가 높아요. 자,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큰 모멘텀은 없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북 관련한 어떤 종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관련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아쉬운 건 고점에서 조정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전 정도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번 움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시장에서 제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비해서 흐름이 강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고 나면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 관련한 종목들도 다른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동공업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근처 매도 이후에 재매수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일서의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도 양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단계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이 흐름을 이용해서 강하게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렵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막판에 지수대는 변수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어떤 10포인트 이상 반등한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게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오늘 막판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역시 단기적으로는 지수대 가격적으로 한계 구간에 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반영됐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물론 수급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흐름, 오늘처럼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선물 쪽에서 수급이 좋은 흐름이 장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타이트한 그런 구간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한 선반영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정말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내일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가격적으로 한계에 왔기 때문에 내일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수대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는 다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적인 한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좀 염두하시고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